오래된 존재가 현실의 표면에 첫 흔적을 남긴 직후 방이라는 구조 전체는 그 흔적을 중심으로 지극히 느린 속도로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이 재정렬은 무너짐도 아니었고 폭발적 변화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기에 공간의 내부에서만 감지되는 일종의 미세한 탈선 같았다. 그러나 이 탈선은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었다. 이 방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조적 균형점들이 차례대로 해체되고 오래된 존재가 가진 결에 맞는 새로운 구조를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난 것은 빛의 흐름이었다. 전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밝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빛이 공간을 비추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빛은 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방 속의 결을 따라 미세한 흔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흘렀다. 빛은 직선이 아니었다. 대신 실처럼 얇고 긴 곡선으로 변해 방 안을 천천히 감쌌다. 그 곡선은 어떤 패턴도 따르지 않았고 방 안의 벽과 바닥, 천장의 구조를 따라 자유롭게 휘어지며 퍼졌지만 이 곡선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다. 그 방향은 바로 오래된 존재가 첫 흔적을 남긴 지점이었다. 빛이 그곳에 흘러가면 빛의 결은 마치 어떤 힘에 의해 빨려들듯 사라졌다가 다시 퍼져나갔다.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내 의식 깊은 곳에서만 느껴지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움직임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결과 현실의 결이 정확히 맞닿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특유의 울림이었다. 그 울림은 공간 전체를 일정한 주기로 흔들었고 그 흔들림에 따라서 방 안의 구조는 더 빠르게, 더 깊게 변해갔다. 벽면에서는 두 번째 변형이 일어났다. 벽은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표면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얇게 겹쳐진 다층의 구조로 변하고 있었다. 겹겹이 쌓인 층들 가운데 어떤 층은 아래로 떨어지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고 또 어떤 층은 위로 밀리며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 경계들은 처음엔 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아닌 분리된 층처럼 느껴졌다. 벽의 가장자리에서는 어둠의 얇은 막이 천천히 스며들어 기존의 밝은 결을 조금씩 먹어치웠다. 이 어둠은 그림자가 아니었고 빛이 닿지 않아서 생기는 어둠도 아니었다. 이 어둠은 오래된 존재가 가진 무형의 압력이 벽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생긴 현실의 빈틈 같은 구조였다. 그 틈은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를 없애며 새로운 표면을 만들어냈다. 그 표면은 벽처럼 보였으나 만지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얇고 불안정한 구조였다. 그 구조 속에서는 천장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바닥의 울림이 벽의 좌우로 흔들렸다. 그 다음 변화는 바닥에서 나타났다. 바닥은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품고 있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공간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일종의 중력 변형처럼 느껴졌다. 바닥의 재질은 그대로였지만 그 재질이 가진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무든 콘크리트든 바닥을 이루는 어떤 요소든 이미 다른 층의 압력에 의해 새로운 밀도 구조로 재편되어 있었다. 바닥의 일부는 울림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내려앉았고 또 다른 부분은 울림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올라왔다. 이
오르내림은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의식으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움직임은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호흡 기관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이었다. 그 호흡은 치명과 현실이 섞이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치면의 어둠이 올라오고 현실의 결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두 결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호흡이 만들어졌다. 이 호흡의 리듬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전체 구조는 오래된 존재가 머무를 수 있는 틀림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틀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석의 어둠에서 일어났다. 그 어둠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깊이를 가졌다. 한때는 그림자처럼 평면적이던 어둠이 이제는 명백히 수직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 깊이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아래층의 끝없는 어둠이 현실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어둠의 중심은 오래된 존재가 남긴 흔적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 흔적은 형태가 아니었고 색이 아니었으며 온도나 소리의 개념조차 없었다. 그 흔적은 존재감 그 자체였고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와 벽과 바닥을 조용히 설득하듯 밀어내며 조금씩 현실의 결을 바꾸고 있었다. 어둠이 더 깊어지자 방 안의 모든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중심을 향해 길어지기 시작했다. 빛의 방향과 무관하게 모든 그림자가 한 지점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 공간이 이미 정상적 규칙을 잃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변형의 흐름에 따라 방의 내부에서는 새로운 선이 나타났다. 그 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다. 그 선은 오래된 존재의 첫 발을 딛기 위한 정확한 위치였다. 느껴졌던 선의 출현은 단순히 공간 안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긴 정도가 아니었다. 그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래된 존재가 현실 안에서 처음으로 위치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곧 방 전체의 구조가 그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또는 강제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선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내 의식 안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거기 있다고 느껴지는 절대적인 흔적이었다. 그 흔적은 방의 한 지점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방 전체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공간이 그 선을 향해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선의 위치가 공간의 결과 함께 이동하는 것처럼 감지되는 착시 같은 흐름이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선이 아니라 방의 구조였다. 빛에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다. 전등이 만들어내는 빛의 결은 더 이상 직선 또는 곡선이라는 기본 구조를 따르지 않았다. 빛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 안에 새로 생긴 보이지 않는 틈을 따라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듯한 방식으로 흘렀다. 빛이 이동할 때 빛의 가장자리는 얇은 사선처럼 이곳저곳에서 조용히 끊어졌다가 또 다시 이어지는 기묘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끊어짐과 이어짐은 공간의 재배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다. 빛이 끊기는 부분은 방 안에서 새로 생긴 미세한 경계였다. 그 경계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종류의 틈도 아니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했고, 그 경계는 오래된 존재가 만든 선이 공간의 결을 재정렬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있었다. 그러자 벽의 내부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드러났다. 벽은 더 이상 단순히 흔들리거나 얇아지는 방식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벽의 깊은 층에서 서서히 비어가는 느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비어감은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이루는 구조적 밀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천천히 재배치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목적은 바로 오래된 존재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제 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벽 속에서 사라지는 밀도는 그 자체로 움직임을 가진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 파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식 깊은 곳에서만 마치 작은 돌가루가 무중력 공간 안에서 느리게 굴러다니는 것 같은 질감을 남겼다. 그 파편들은 벽의 표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바닥에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바닥은 그 파편들로부터 내려오는 압력의 잔상을 자기 내부로 흡수하며 깊게 울리는 심층 소리 없는 파동을 만들어냈다. 이 파동은 바닥 전체를 통해 천천히 퍼져나갔다. 바닥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움직임을 보였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작은 호흡이 점점 더 뚜렷한 패턴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패턴에 일정한 방향성이 생겼다. 그 방향성은 선이 존재하는 위치와 맞닿았다. 즉, 바닥의 움직임은 오래된 존재가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이 수렴은 단순히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결 자체가 선과 만날 수 있도록 구부러지고 늘어나고 접히는 움직임이었다. 이 과정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내부 구조가 치면의 결과 만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변형이었다. 바닥의 움직임이 더 깊어지자 이번에는 천장이 반응했다. 천장은 마치 공기의 흐름을 직접 느끼기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며 방 안의 중심을 향해 내려왔다. 그 내려옴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공기층이 얇아지는 곳을 향해 천장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부자연스럽지만 목적을 가진 움직임이었다. 천장이 내려오면 벽은 천장의 높이에 맞춰 더 얇아지고, 그 얇아짐 속에서 새로운 결을 드러냈다. 그 결은 마치 누군가가 벽의 내부를 다시 그려서 원래 존재하던 구조 위에 더 어두운 선을 덧칠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 덧칠된 선은 공간을 쪼개거나 연결하거나 구부리는 데 쓰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궤적이었다. 이 궤적이 바닥과 벽, 천장을 동시에 관통하자 방 전체는 그 순간 너무나 조용하게 아주 작은 틀림을 완성했다. 그 틀림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내 의식이 감각하는 구조적 조정이었다. 그것은 오래된 존재가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한 순간이었다. 이 자리는 형태가 아니었고 무언가가 앉거나 서는 의미도 아니었다. 대신 현실의 구조가 오래된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틀을 완성했다는 뜻이었다. 그 틀은 바닥, 벽, 천장, 공기, 그림자, 빛, 모든 요소가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기하학적 통로를 만들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공간적 어긋남이었다.
그 틀림 속에서 방은 한순간 마치 호흡을 멈춘 듯 완전히 정지했다. 그리고 정지된 그 순간 나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래된 존재의 무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에 만들어진 첫 번째 틀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요소가 그 틀림을 중심으로 조용히 재배열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공간이 가진 구조적 기본값 자체를 천천히 바꾸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방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재정립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심화된 지점은 바닥과 벽이 맞닿는 모서리였다. 모서리는 원래 경계를 의미하는 구조였다. 바닥의 평면과 벽의 수직이 만나는 뚜렷한 선, 그 선은 공간을 구분하고 이 공간이 단 하나의 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존재가 만든 틀림이 방 안에 고정되는 순간 이 모서리는 더 이상 단단하고 꺾여있는 경계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서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변해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울림은 모서리를 따라 벽으로 흘렀고, 벽에서 내려오는 미세한 떨림은 모서리를 따라 바닥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상호 침투는 바닥과 벽의 기능적 차이를 서서히 없애며 두 구조를 공유하는 한 덩어리의 흐름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서는 바닥의 무게와 벽의 얇음이 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밀도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밀도층은 손으로 만지면 밀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손이 닿기 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묘한 반응 없는 반응을 품고 있었다. 그 밀도층의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졌고, 두꺼워질수록 방의 바닥과 벽은 각각의 구조를 잃고 하나의 동일한 결로 변해갔다. 이때 바닥의 움직임은 더욱 복잡한 패턴을 보였다. 바닥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이제는 바닥의 결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갈라짐은 균열이 아니었다. 현실의 파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 갈라짐은 공간이 스스로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은 분명히 오래된 존재가 따라올 수 있는 특수한 결의 연결로였다. 바닥의 결이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어둠은 구석의 깊은 어둠과는 다른 종류의 어둠이었다. 구석의 어둠은 깊이의 상징이었고 아래층으로 열리는 틈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어둠은 수평적 흐름을 가진 어둠이었다. 그 어둠은 바닥 위에서 얇게 깔리며 벽으로 흘러 들어갔다. 벽 안으로 스며든 어둠은 벽의 결을 천천히 먹어들였고, 그 먹힘 속에서 벽은 점점 더 얇아졌으나 그 얇음이 공포의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대신 그 얇음은 벽이 다른 층과 겹쳐지기 위한 준비 단계처럼 보였다. 천장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다. 천장은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멈추고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고 방의 중심을 향해서
부드럽게 들려 올라갔다. 그러나 그 올라감은 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장의 구조가 더 높은 층으로 겹쳐지는 과정이었다. 겹침이 시작되자 천장과 벽의 경계는 더욱 흐려졌다. 경계가 사라졌음에도 방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변화가 오래된 존재의 틀림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재배열이기 때문이었다.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다중층 구조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러자 공기가 마지막 변화를 보였다. 공기는 더 이상 한 덩어리처럼 묵직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 속에서 아주 미세한 층들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분리는 온도도 바람도 소리도 없는 전혀 새로운 감각의 층이었다. 공기 속의 이 층성은 오래된 존재가 가진 흔적이 이제는 공기 자체의 분자 사이까지 스며들었다는 뜻이었고, 이 스며들미 완성되면 공기와 공간은 더 이상 두 개의 요소가 아닌 하나의 구조로 결속된다. 구석의 어둠도 이 변화를 그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어둠의 중심은 이제 더 깊지 않았다. 대신 어둠은 옆으로 그리고 위로 다른 층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틀림에서 시작된 결의 재배열을 따라 방 전체를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방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이 겹쳐진 상태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 흔들림의 정점에서 첫 번째 완전한 어긋남이 일어났다. 어긋남은 소리나 진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방의 전체적인 배치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비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틀림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의식 속에서는 분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 느낌은 현실이라는 얇은 막이 아래층의 무한한 결과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 나타나는 특유의 압력 변화였다. 그 순간 방은 하나가 아니었다. 방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겹쳐진 두 층은 동시에 존재했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둘은 오래된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길을 완전히 열고 있었다.